왜 이런 비극이 16세 김다현에게 벌어진 걸까? 장윤정마저 김다현의 어머니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눈부신 조명이 비추는 라이브 공연 무대. 한때 온 국민의 가슴을 사로잡았던 아역 가수 김다현이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화사했고 미소는 천사처럼 순수했다. 양쪽으로 곱게 묶인 머리카락은 그녀를 더욱 사랑스럽게 보이게 했다. 관객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의 맑은 음색이 모든 음표를 또렷이 울렸고 공연이 끝난 후에도 그녀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무대에 불이 꺼진 지 몇 초 후 차가운 백스테이지에서 비극이 펼쳐졌다. 15세 소녀가 힘없이 쓰러진 것이다. 조수가 다급히 외쳤다. 코피가 나요. 몸이 차가워요. 간호사를 불러주세요. 하지만 이건 처음이 아니었다. 한 달 만에 네 번째였다. 김다현은 공연 직후 탈진으로 무너졌다. 김다현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었다. 내시경 검사 결과 그녀의 위는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고 점막전염 위궤양 전 단계 징후가 나타났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최소 6개월 동안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다현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조용히 부탁했다. 이번 주 토요일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요. 제발 부모님께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두려움은 혼날까 봐가 아니었다. 부모님이 자신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김다현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감췄다. 그녀의 미소 뒤에는 빚에 시달리는 가족을 짊어진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다. 지난 3년간 김다현은 가족의 유일한 경제적 기둥이었다. 이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 김봉곤 씨는 한때 존경받는 도덕 교사였다. 그러나 서당학교 건립을 위해 빌린 자금이 화근이 되었다. 현재 그의 빚은 25억 원에 달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당학교는 문을 닫았다. 수입은 끊겼고 가족은 산속으로 이사해 겨울이면 나무를 태워 난방을 해결했다. 고장난 난방기 대신 텐트를 치고 잠을 잤다. 김다현의 어머니는 드물게 출연한 TV 인터뷰에서 목이 메어 이렇게 회상했다. 다현이가 피곤하다고 말하면 부모로서 더 아플까봐 두려웠어요. 토하고도 웃었죠. 감히 피곤하다 말하지 못했어요. 김다현은 반항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요구하는 법을 몰랐다. 그녀는 오직 가족을 위해 무대에 섰다. 수백 번 무대에 올라 관객을 감동해 눈물로 물들인 김다현. 그러나 그 미소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그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지만 그녀는 이를 숨기며 노래했다. 무대 위의 천사 같은 모습과 달리 무대 뒤의 소녀는 홀로 고통을 감내했다. 김다현은 지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가 멈추면 가족 중 누구도 버틸 수 없을 거야. 그래서 그녀는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뎠다. 의사 앞에서, 팀원들에게, 부모님께, 그리고 자신에게조차 침묵했다. 몸이 저항할 때마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고통에 웅크렸다. 스태프가 몰래 찍은 비하인드 사진에는 배를 감싸 안고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는 김다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몇 분 뒤, 무대에 오른 그녀는 마치 한 번도 넘어진 적 없는 듯 환히 빛났다.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SNS에는 다현이는 여전히 귀엽네요. 영원한 우리의 천사? 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 천사가 날마다 줄어드는 의지로 한 방울씩 생명을 소진하며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면 어떤 아이도 그런 고통을 15세 소녀가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김다현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연민을 구걸하지 않았다. 넘어질 때마다 조용히 일어섰다. 뒤에 그녀를 대신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친구들이 그림 그리기, 피아노 치기, 숙제에 투덜대며 시간을 보낼 때 김다현은 장기 공연 계약을 맺었다. 열정 때문도 음악에 대한 사랑 때문도 아니었다. 단지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기둥이었다. 김다현의 아버지 김봉곤 씨는 위대한 이상을 품은 사람이었다. 동양의 도덕을 전파하고 전통 서당학교를 세워 한 자, 인격, 효도를 가르치고자 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꿈을 외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자 학교는 문을 닫았고 학생도 수입도 사라졌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가족은 25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의 늪에 빠졌다.
연이율 25%라는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하는 사채업자들, 굴욕적인 협박, 그리고 하나둘 팔려나간 가재도구 카메라, 결혼 반지, 심지어 겨울 담요까지.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김봉곤은 딸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김다현은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노래하고 평소처럼 웃었다. 아버지는 밤새 기침을 하며 한겨울 텐트 속에서 그 비밀을 지켰다. 김다현의 어머니는 가난의 무게를 더는 견디지 못해 식탁을 쾅쾅 치며 눈물을 터뜨렸다.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고통을 숨겼다. 내가 다현이 아빠가 아니었으면 진작 떠났을 거야. 어머니는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자신마저 무너지면 누가 이 가족을 지탱할 수 있겠냐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김다현은 그 모든 것을 이해했다. 말로 설명받은 것이 아니었다. 부모님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식사 시간의 침묵, 교과서 사이로 날아든 대출금 독촉 편지에서 느껴지는 무게를 그녀는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더 많은 공연을 요청하고 휴식 시간을 줄이고 차 안에서 가사를 외웠다. 14세부터 그녀는 온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었다. 출근하지 않으면 전기가 끊긴다. 밥이 나오지 않는다. 엄마의 약값도 낼 수 없다. 누군가 물었다. 그렇게 사는 게 억울하지 않니? 김다현은 그저 미소 지었다. 아니요. 아직 노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켜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 그러나 몸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위궤양, 소화기 합병증, 전염 위험. 의사는 경고했다. 몸이 점점 회복력을 잃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하지만 김다현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그만두면 부모님은 어떻게 되실까? 그녀는 검사 결과를 숨겼다. 진단서를 찢었고 아무도 모르게 약을 삼켰다. 부모님을 괴롭히는 것이 그녀에게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김다현의 옷깃에 마른 피가 묻은 것을 발견했다. 몸이 안 좋아? 아버지의 물음에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아빠. 잠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녀는 고통 없이 노래하는 듯 무대에 올랐다. 관객들의 박수와 정말 착하고 순종적이야 라는 칭찬 뒤에는 너무 빨리, 너무 홀로 자란 아이가 있었다. 아무도 김다현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 아버지가 가르쳐준 효도, 나이보다 먼저 늙어버린 순수한 마음이 그녀를 온 가족의 짐을 짊어지게 했다. 그녀는 동정을 바라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오직 노래를 불렀고 그 작은 어깨로 가족의 빚과 이름 붙일 수 없는 외로움을 조용히 감당했다. 김다현은 지쳐 쓰러지지 않았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지친 모습을 볼까봐 두려웠을 뿐이다. 그녀의 침묵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컸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아역 가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15세 소녀가 얼음처럼 강인하게 자라야 했던 현실은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온 어른들과 사회의 책임이다. 만약 어떤 나라가 15세 아이에게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게 한다면 문제는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김다현의 작은 어깨에 쌓인 무게는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연예계의 혹독한 현실, 아동 연예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시스템, 그리고 가난의 굴레 속에서 침묵하는 가족의 비극이었다.